자, 다음 이제 발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2번을 보면 자,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면 자, 물론 일일이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순서를 바꾸면 첫 번째 괄호는 x제곱 플러스 1과 x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괄호는 x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의 합으로 볼 수 있죠. 자,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네요. 자,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수 있죠. 자, 앞에 곱셈 공식으로 계산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1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되고요. 자, 정리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곱하라고 했는데 자, 물론 순서대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자, 전개할 수도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곱해 볼게요. 왜냐면 앞에 거 2개가 지금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뒤에 부분 2개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까지는 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또 일일이 전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일일이 전개해도 되지만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여기 곱해져 있는 아이들 이 하나하나의 괄호의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x-1과 x 플러스 5를 곱하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곱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꿀게요. 자, 앞에 거 2개를 먼저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뒤에 거 2개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까지 정리가 되는데 자, 잘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모두 4가 되도록 선생님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게 지금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서 선생님이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면은 주어진 식은 t-5와 t 플러스 3의 곱이 되고요. 자,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우리는 t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을 원하는 거니까 다시 t 자리에 누구를 넣어주냐면 x제곱 플러스 4x를 t 자리에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8x 3승 플러스 16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동류항 처리하면 x 4제곱 플러스 8x 3승 플러스 14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5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합차를 쓰고 일일이 전개를 해도 되고 자, 순서를 바꿔서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똑같도록 순서를 바꾼 후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발전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BC인 직육면체에서 건널비가 94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일 때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이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는 한번 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L이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L이 포함되는 삼각형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L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아보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높이가 바닥에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직각인 게 맞죠?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직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C가 되고, 자, 여기 아래쪽에 길이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X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대각선의 길이 L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 모두 기억하시죠? 자, 빗변의 길이는, 자, 루트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죠? 자, 다시 말해서 C의 제곱과 X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에요. 자, 근데 X라는 값을 모르니까, 자, 이번에는 X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아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삼각형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이 각이 현재 90도고 X라는 길이는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죠.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B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X는 빗변이니까 루트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A제곱과 B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아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자, L이라는 길이는, 자, 루트 C의 제곱과 X제곱을 더한다는 거는 이 X를 제곱하면서 이 루트가 날아가겠죠? 결국 A제곱과 B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는 식은 정리가 됐고, 이제 힌트를 한번 적어보죠. 자, 문제에서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라고 했어요. 자, 건널비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여기 모든 면에 넓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바닥면의 넓이는 AB가 되는데 뚜껑 바닥 두 개니까 2AB.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면도 넓이는 BC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2BC.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면은 넓이가 AC가 되는데, 자, 이것도 두 개가 있으니까 2AC가 되고요. 이걸 모두 더한 게 건널비가 되죠. 자,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B, BC, CA의 합이 94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인데, 자, 모서리의 길이 합부, 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A라는 길이가 현재 이렇게 4개가 있죠. 자, B라고 하는 길이도 4개가 있고요. 자, C라고 하는 길이도 어때? 기둥도 4개가 있죠. 자, 따라서, 자, 모든 모서리의 합은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모서리의 합인데 그게 얼마라는 거죠? 48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B, C의 합은 4로 약분하면 12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L이라는 길이를 구하려면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아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곱셈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2배의 AB, BC, CA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남겨두고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12를, 자, 그리고 2배의 AB, BC, CA의 합은 이 값 전체가 94 아닙니까?
자,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12의 제곱인 144에서 94를 빼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은 5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L이라고 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50의 루트를 씌우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죠? 답은 5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다항식의 곱셈은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전개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워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다항식끼리 나눈다는 거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의 나눗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3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죠? 자, 한번 써보면 자, 7이 뭡니까? 7은 나누어 지는 수고요. 2는 나누는 수. 자, 이때 3이라고 하는 거가 몫이 되고 1이 누가 됩니까? 1이 나머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 자, 검산식은 이렇게 썼어요. 7은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2에다가 3이라는 몫이 생겼고 그걸 곱하고 추가로 나머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나머지의 조건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는 뭐가 가능합니까? 아, 여기 밑줄이 하나씩 더 들어왔네요. 자, 2로 나눴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1 아닙니까? 자, 3으로 나눴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될까요? 나누어 떨어지면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3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4는 1, 5는 2, 6은 0. 이게 계속 반복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수로 나눴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그 수보다 작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그 수보다는 작은 수까지가 나머지 후보로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자, 4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1을 2x 빼기 1로 나눌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만 보세요. 자, 2x랑 4x 3승만 보고 자, 왼쪽에 2x가 4x 3승이 되려면 자, 이렇게 되려면 누굴 곱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누굴 곱해야 됩니까? 2x 제곱이 곱해져야 왼쪽에 2x가 오른쪽에 4x 3승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적습니다. 자, 분배하면 4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자, 우리가 나눗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뺍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맨 앞에 것만 보세요. 맨 앞에 거. 자, 이제 2x가 2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굴 곱해줘야 하나요? 플러스 x를 곱해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빼기 x가 되고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자, 빼주면 6x 플러스 1이 되죠. 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어디만 보냐면 맨 앞에 있는 식만 보세요. 자, 2x가 6x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합니까? 3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3을 쓰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분배하는 거야. 자, 그러면 6x 빼기 3이 되죠. 자, 빼줬더니 6x는 소거가 되면서 누구만 남습니까? 4가 되고요. 자, 이제는 2x가 4가 되려면 곱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셈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쌤이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 적힌 이 식은 뭘 뜻하냐면은 나누어지는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2x-1이라는 식이 누가 되는 거냐면 나누는 식이 되고요. 자, 여기 위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식이 이 나눗셈에 누가 되는 거냐면 몫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적힌 이 숫자가 바로 누가 되느냐? 나머지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검산식은 똑같습니다. 자, 검산식을 할 때는, 자, 아까는 우리 수에서 검산식이 어떻게 됐죠? 나누어지는 수는, 자,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였죠? 자, 검산식은 똑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의 목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구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나누어지는 식 4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1은 나누는 식 2x 빼기 1에 몫에 해당하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곱하고 여기에 4라는 나머지를 더하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변의 식을 일일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정말로 좌변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은 수를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자, 해당 차수의 항이 없는 부분은 비워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지는 식은 현재 x에 관한 3차, 1차 상수항밖에 없고 여기 x에 관한 2차가 없죠? 자, 이런 부분을 비워두고 나눗셈을 하면 되고,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항상 가장 앞에 있는 식끼리 비교해서 곱했을 때 오른쪽 식이 되도록 적어가는 과정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에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일반적인 식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즉, 결국에는 검산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의 조건인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2로 나눴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2보다 작은 1까지, 3으로 나눴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3보다 작은 2까지였잖아요. 보세요. 우리 지금 위의 예제에서 나누는 식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자, 그때 생기는 나머지 4라고 하는 거는 x에 관한 상수항이죠.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가능한 나머지는 상수항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상수항도 가능하고요. 2차보다 작은 차수에 해당한
1차 식의 나머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n차 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몇 차 이하의 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n-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로 가능한 조건이 되더라. 자, 수와 비슷한 패턴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사용해서 이제 나머지 두 문제를 풀게요. 자, 표준 문제 11번. 자, 다항식 2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을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1, 나머지가 x 플러스 2일 때 a라는 다항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검산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검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더하는 구조죠.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 나누는 식은 현재 a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a. 그때 생기는 몫은 2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2니까 검산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했더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자, 선생님이 한번 이거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자, 2x 플러스 1 곱하기 a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x 빼기 1은 2x 플러스 1 곱하기 a에다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0이 더해졌다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나누어지는 식으로 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왼쪽의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이 바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나머지가 0. 즉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다항식을 구한다는 건 결국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오른쪽에 있는 2x 플러스로 직접 나눠서 생기는 몫을 찾아주면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나눗셈을 해보죠.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눠봅시다.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장 앞에 있는 식만 비교를 해서 왼쪽의 식이 오른쪽의 식이 되기 위해서 누굴 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x제곱이 필요하죠. x제곱이 필요하고 x제곱을 왼쪽의 식과 모두 분배해서 곱하고 아래쪽에 적습니다. 2x 3승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 자, 빼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됩니다. 자, 또다시 가장 앞에 부분만 보세요. 2x가 2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x만 곱하면 되고 이 x와 왼쪽의 식을 또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죠. 자, 앞에 마이너스 2x를 보면 2x가 마이너스 2x가 되려면 어떤 수를 곱하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1도 왼쪽의 식과 분배해주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위에서 아래를 뺐더니 어때요?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왼쪽에 나누어지는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어때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나눗셈을 했을 때 생기는 몫이 바로 a라는 다항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라는 다항식은 이 나눗셈의 몫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a라는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나중에 조립제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 방법을 배우면 이 나눗셈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전 문제 14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일 때 이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x를 알면은 사실 이 오른쪽의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주어진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에 긴 식을 나눠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 되는 거고 우리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라는 이 값 자체를 0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식을 나누는 식으로 사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하죠. x 4제곱 빼기 3x 3승 빼기 8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볼게요. 자, 우리 많이 했죠? 가장 앞에만 봐서 x제곱이 x 4제곱이 되려면 x제곱이 있어야 하고 자, 분배했더니 x 4제곱 플러스 x 3승 빼기 x제곱이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이 되죠? 자, 또 가장 앞에만 비교를 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4x 3승이 되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x가 필요하고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되죠. 자, 가장 앞에 있는 식을 비교합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3만 있으면 되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얼마만 남습니까? 7만 남고 이제 더 이상 나눗셈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검산식 x 4제곱 빼기 3x 3승 빼기 8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은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에다가 몫에 해당하는 x제곱 빼기 4x 빼기 3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이게 지금 뭔가요? 검산식을 쓴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은 x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0이라는 걸 알죠. 자, 이게 0이 되는 순간 이 곱셈 덩어리가 날아가면서 0으로 처리가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값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자, 문제에서 구하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3승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이라는 값은 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EBS 강의 선생님들이 주차별로 태그해 놓은 거 잘 들으시고 중단원 풀이 2강에서 만나요.